자, 학 과장님 오늘 장 초반 시작부터 강한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해 종합 지수의 탄력도 힘입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과 21선 회복된 상태로 상승을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작았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죠.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곳이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해외 증시 호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증시 호조를 바탕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크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특성이 뭐냐면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가 좀 강했습니다. 대형주 지수보다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오늘 이제 놀랍게도 코스피에서 상승률 2위 업종이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금속은 상승률 1위가 잘 나오지 않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주도 업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과거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히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오늘 뉴스에서도 밝혔듯이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 이게 이제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도 이제 장중 하한가와 시가부터 하한가인 건 다르죠. 흔히 점 하한가라 그러는데 시가부터 하한가 기록하고 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백만 주씩 이제 하한가에 깔려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검은색 21선과 이 연두색 5일선을 동시에 다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상당히 탄력적인 거죠. 지난 금요일만 해도 5일선 근처에서 끝났다가 오늘은 갭상승해주면서 시작부터 5일선 넘어갔고요. 장중에 21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참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 제가 볼 때 이건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약간 좀 비정상 구간이 있었는데요. 언제 있었냐?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정확하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이때 21선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나름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깨파랗게 장대음봉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역시 변수에 의해서 또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후에 국채금리 관련돼 갖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오박스 두 개는 뭐냐 거의 뭐 연달아서죠. 변수에 의해서 더 가지 말아야 될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수에 의해서 천천히 빠져야 될 게 급격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저걸 빼면은 이제 어떤 흐름일까요? 자, 보세요. 이걸 뺀다 그러면 뭐 여기서 2월 25일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위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수 구간을 제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딱 평균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가 진짜 이제 게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라간 것 중에서 이제 사실 해외 증시 상승으로 인한 투자 심리 호전이 컸거든요. 근데 과연 지속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 라인을 돌파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때도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저는 주변에서 누가 이제 뭐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질문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어떤 분야든 간에 오래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 쉽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그런 발언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막 여기저기 내가 연락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일 이후에 얼마나 더 갈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갈수록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라갈수록. 근데 뭐 과연 이 라인까지 올라올까? 이거는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 라인을 다시 뚫고 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기는 상당히 버겁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이 라인 그러니까 바로 지난 그 3월 22일 그때 구간이죠. 근데 요것도 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갈수록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무슨 기회인지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오늘 좀 탄력이 떨어졌죠. 상승률도 그렇지만 이건 21선 돌파 못했잖아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오늘 21선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저는 그 키높이를 맞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월 25일 고점 찍었어요. 2월 25일. 코스닥은 3월 14일. 약 17일, 18일 정도 편차가 나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셌던 거죠.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고점은 느릴수록 좋은 거고 저점은 빠를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지수와 지수 혹은 종목과 종목 혹은 지수와 종목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2개 이상을 비교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고점이 한 17일이나 18일 정도 느렸잖아요. 더 강한 거죠. 반대로 저점은 빠른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기본 원리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저의 그 분석 노하우 중에 하나의 팁에 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느리다 보니까 쉬운 말로 코스피가 박살났을 때보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늦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고점 찍었던 날은 놀랍게도 이날이었어요. 이날. 코스피는 이날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느린 척 하다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원리가. 고점을 늦게 찍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20선 돌파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가뿐하게 20선 돌파했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코롱티 시즌하고 한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롱티 시즌,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인데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떨어졌죠. 코롱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이 이게 상장 이후 최저가죠. 문제는 오늘 하한가가 바닥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추하락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딱 보면서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코롱 티슈진도 일종의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 오늘 점한가서 여기인데 그러면 이 코롱 티슈진은 상장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100%. 물론 외국인 기관도 받겠지만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수익이나든 손실이나든 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 편이니까. 근데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늘 이게 바닥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내일 또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코롱 티슈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 빠져나오는데 주력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코롱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오늘 뭐 시가부터 점한가 가서 여기였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을 보면 2015년도 가격이에요. 네, 이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2015년이죠. 2015년 봄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4년 동안 매수한 모든 투자자가 다 손해를 본 거죠. 코롱 TCG는 상장 이후에 매수했던 모든 투자자가 다 손해를 본 거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일단은 두 종목 다 빠져나오는데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코롱 TCG하고 코롱 생명과학이야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중장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코롱 그룹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에 봉착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아니라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종목인지. 코롱 TCG인가 코롱 생명과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 전체가 망가진다 그러면 그 종목도 잡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종목은 상당히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좀 생각했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진단을 좀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학 과장님이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월요일은 과매수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속 여부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오늘 이미 어느 정도 감매수했다. 감매수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기회 잘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차트 잠깐 보실까요? 제가 앞선 시황 시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요때 제가 막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막 머리에 막 한마디로 꽂히더라고요. 야, 이거 기회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막 연락해서 한번 좀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생겼었어요. 내일 플러스 출발할지 마이너스 출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번 기회를 좀 삼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또 싱겁게 또 확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봐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예요. 미국 선물이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선물 좋잖아요. 지금 좋은데도 오늘 약간 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